유 대표님은 그저 아드님은 이제 한 10일 됐나요? 입대한 지? 아니요. 이제 4주 돼 갑니다. 아, 4주? 예. 사주. 근데 아이고, 좀 야.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 예,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병역 심사대 예,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어머, 어제. 어머, 무슨 일이 생겼어요? 건강? 아, 예예. 어머, 어, 아이고, 아, 그렇구나. 애가 좀 약하게 커 가지고 예, 그래 어, 네. 가지고 그래? 예예. 아, 근데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왜 그러지? 예, 좀 이상하다. 공황 장애도 있고 애가 환청도 들린다고 그래 가지고 예, 예. 그래 갖고 음, 그쪽으로 음. 지금 인제 입국 심사 아니 저기 그 이 병역 심사대에서 한 2주 정도 예, 있어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아, 네. 군대 아, 가는 지금 이제 것도 대기 중이군요. 예. 뭐가 이상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근데 군대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 군대에 가는 아저씨들 대단한 분들이네. 완벽해야만 가네. 예, 아,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예. 응. 네. 하여튼 뭐 근데 좋은 또 군대를 안 가려고 일부러 건강한데도 그 병역 기피하려고 그렇죠. 건강에 무슨 에러가 있다고 해서 보내는 친구들도 과거에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컴퓨터가. 두 개 다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되는데 PC에선 또 제가 이게 뭐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봐. 이게 화면상으로는 두 개 다 연결된 근데 거로 나오네요. 화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이상하다. 네. 뭐 잘 소리도 되고 잘 있는데요. 들려요. 소리도 안 엉키고. 예. 네. 네, 네, 네. PC에선 소리가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PC로 보여. 이제 PC로 보여가지고 크게 보여요. 네, 네, 네. 네. 오늘 내가 토요 구원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9번째. 네. 오늘 첫 글은 법정의 글 16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고 뜯고 싸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서로 의지해 사랑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사랑하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두 번째 글은 노년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글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효과는 소년기 및 청년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어려서부터 정신적 능력을 함양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 항로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임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기성세대를 포함한 노후를 앞둔 세대 역시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퇴직을 포함한 직업 일선에서 도외시된 채 자칫 무력감과 허무함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5세 김영석 노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 65세부터가 인생의 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70을 넘겨보니 젊은 날의 열정과 미숙함이 성숙해지고 농익는 시기는 60세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기 어린 것들이 다듬어지고 숙련됨의 경지에 이르는 시기도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후 또 다른 도전을 한다 해도
충분히 무모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그 시도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다지 낙심할 것도 없다 싶습니다. 노년이야말로 회복 탄력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참나 리더십. 자신의 참나를 알게 되면 자기 주변 사람들 속에 어느 정도의 참나가 존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감지할 수 있다. 참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불이 켜지면 누가 집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열려있고 자신감 넘치며 수용적인 사람, 즉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한다. 참나가 되어보면 모두가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있으므로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열린 마음입니다. 열려 있어야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진 채로 에고가 강화될 때 참나는 드러날 수 없고 존재감도 리더십도 사라집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면 할수록 기분만 나빠진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계속 남과 비교만 하면 본인의 꿈, 자율권,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다 보면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게 되고 남의 일에 참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자기 일은 나 몰라라 하게 된다. 부디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면서 본인에게 집중하자. 누구나 자신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취문이 다릅니다. 각자는 모두 특별하며 비교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그의 우주에서 나는 나의 우주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남과 비교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잘 가꾸어 가면 됩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더 정진하는 것입니다. 네, 같이 글을 읽어봤습니다.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균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모습이 둘로 나오네. 네, 근데 컴퓨터로 하면 좋은데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소리가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법정 스님의 글 중에서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게 틀릴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걸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이가 들어도 잘 되지는 않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마음을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배려심이 있다. 이해하는 거의 강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주인공에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법정 스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한 말, 그리고 그게 누구지? 추기경 님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글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제 강점이 회복 탄력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 꼭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는 한 5년 전, 4년 그때 돌아가셨는데도 늘 마음속으로 조상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항상 기도를 하면 간절하게 하면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말을 왜 하냐면 최근에는 여동생이 다리기를 다쳤는데 자녀는 다 서울대학교를 가리키고 다 어느 정도 완성된 가정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잘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첫 번째 기도는 동생 잘 걷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매주 만났고 7일에 제사를 해야 되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꼭 된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꿈이든 기도든 또 하고 싶은 일이든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저는 언제나 된다고 해요. 안 되는 일은 생전 없다. 그게 회복 탄력성하고 비슷한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얼마나 무너지는 일, 안 되는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할 수 있고 된다. 누군가가 도와줘. 이런 생각 때문에 될 때까지 간다. 저는 그것이 회복 탄력성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영석 교수가 65세 이 말도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65세에서 85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85세가 아니라 아마 95세? 100세까지도 우리가 뇌로 항상 책을 읽고 자기 관리를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도 뇌는 노화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 리더십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참나. 이제 자기를 알아야 타인도 알 수가 있고, 뭐 아마 그런 걸로 이해를 했어요. 참나. 네네. 그래서 그 밑에 이야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비교를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언제나 그 참나를 확실하게 스스로가 느끼게 된다면 남하고 비교가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남하고 비교를 하면 늘 불행해지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를 하면 늘 발전해 가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쓰는 말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 자존심은 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뭐 안 좋아졌어, 뭐 했어, 이렇게 되는데,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를 하면 그게 이제 참나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하나도 동료가 되지 않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 자기의 어떤 확실성, 물론 그것도 성숙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늘 그걸 노력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두 가지는 참나 리더십과 비교를 하면서 기분 나쁘게 또 기분 좋게 이렇게 되는 모든 것들은 자기 관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글들 이렇게 발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보면 우리 강기랑 대표님은 뭐 회복 탄력수뿐만이 아니고 긍정의 어떤 힘이 아주 강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법정 스님 그래서 느낀 부분은 결국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시작은
오프라인이라든가 아날로그 쪽은 자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음,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음, 결국은 인제 그 공감하고 배려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 이런 게 인제 나중에 성장해 가면서 결국 저 부분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너무 본능적으로만 인제 하다 보니까 인제 어 음, 굉장히 좀 경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근데 인제 또 경쟁 속에 있을 때는 그걸 경쟁이라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어 약하면 나가 떨어지는 게 그게 전체에 도움이 돼 주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그게 스스로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은 '아 옆에 있던 남들을 엄청 피곤하게 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 부분에서는 저는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등산을 가거나 그래도 내려와서 한 15분 차에서 쉬면 또 올라가고 싶을 정도. 예 그 한창 땐 그러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그런 걸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지 않고 뭔 일을 하면서 제 고집대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남들이 똑 부러진다 할 때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똑 부러진다는 게 회복 탄력성 없다는 소리잖아요 다르게 보면. 근데 또 정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다 싶으면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 근데 판을 음, 뒤집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힘이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포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게 다 그 일상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자꾸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 뭔가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새로운 거 만들고 창조하고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잔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인제 몰랐다 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는 모르는 결국 음, 그게 회복 탄력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치고 음, 나가는 거하고 부러지는 것만 알았던 거 요런 게 인제 음, 있었던 것 같은데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쪼끔 달라져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아는 거 그걸 알아야 음,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계속 나가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데 훈련도 중요하지만 요렇게 회복 탄력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이들하고 어떤 문화 속에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 그걸 많이 음, 도와줄 수도 있고 공동체라든가 네트워크 음, 이런 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나 리더십 쪽에서는 어 참나라는 게 이렇게 뭐 독립돼서 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 글에서도 인제 느끼는 건데 내가 결국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착각을 참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나가 아니고 거짓된 음, 나 이런 거 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있고 그다음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사실은 좀 아집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그러니까 역으로 불교 연기설이라든가 요런 쪽으로 연기법 요런 쪽으로 보면 '관계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결국은.' 내가 나라는 정체성이 있고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 음, 옆에 인제 어 지금 장 소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인제 대표님 계시고 요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거지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드러날 수는 음, 없다. 그래서 '관계에 의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그게 인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저 참나 리더십 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음, 했습니다. 비교 쪽은 비교는 어느 정도 거의 본능인 것 같아요. 안 하려 그래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거울을 봐도 내 오른쪽하고 왼쪽이 어느 게 다르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요쪽은 이쪽 대비 색깔이 좀 어떠네?' 이런 게 인제 자동으로 이렇게 되니까 적절히 필요할 수도 있겠다 비교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 본능적으로만 하는 그쪽으로 계속 달리거나 아니면 마케팅 같은 것도 계속 그 비교를 시키잖아요. 어
그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쪽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휘둘리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요소가 되지 않은가 비교에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나도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비교를 어쨌건 시작을 하는 순간에는 그게 내가 아닌 게 되잖아요. 어제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제는 어제 오늘의 나는 나 이것도 비교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결국은 균형하고 이해 그리고 다양성을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비교 자체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삶의 재미일 수도 있겠다. 요런 식으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결국은 밑에 사랑이 깔리면 그러면 비교도 균형이 오고 조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사랑이 없거나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비교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첨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법정 이제 스님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번 이게 뭐 사랑하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근데 뭐 퍼펙트하게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미워하니까 또 인간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지속성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농도가 깊다든지 뭐 그런 거에 어떤 수위를 조절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서와 화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어떤 그 미워하지 않는 감정 그럼으로 인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은 어제 오늘 내일 차이는 있었지만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체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사료나 김치 쪽에 이제 제조 라인 생산 쪽에 영업보다도 생산 쪽에서 이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생산 라인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그 유연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화두가 되더라고요. 한 30년 동안 결국은 그 제조 라인의 합리화, 그 다음에 어떤 로스 감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그런 단계였다고 생각을 할 때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회복 탄력성이 있다 없다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경우는 아까 이제 강규란 대표님도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고 그러한 생활 습관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탑재가 돼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이렇게 긍정적인 성향이 강하고 아무리 바닥을 쳤다고 하더라도 바로 극복하고 일어서는 그러한 어떤 이건 뭐 글쎄 부모님의 영향일 수도 있고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회복 탄력성은 유지가 되고 강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나 리더십인데 결국 뭐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뭐 우리 살아가면서의 숙제일 텐데요. 과연 참나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주체성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 눈을 감을 때까지 결국은 그게 완성되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아나가고 그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션과 비전과 어떤 액션 플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제 정형화되고 활자화됐을 때 참나의 리더십이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근데 이게 비교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대학,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본인을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남보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방식, 뭐 마케팅 이론에서도 뭐 논의하는 얘기가 경쟁 우위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비교 우위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쭉 커왔고 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 비교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생활화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비교하지 말아라. 결국은 자기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용은 이해는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비교의 어떤 그 연속된 삶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뭐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좀 멀리하고 실제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참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성공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오늘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뭐 진화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상대와 비교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어떤 냉철한 그 자각과 비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 주제와 맥락과 같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더 정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고 있는데, 네. 이제 오늘 이렇게 그 또 이런 시간에 같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1월 오늘이 이제 뭐 마지막 토요일이고 이제 한 달 이제 남았네요.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또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유영진 대표님, 우리 12월에 또 모임이 있을까요? 항상 했던 퍼포먼스 없어요? 글쎄요, 지금 시간들을 다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아직 고민 중입니다. 네. 만약에 뭐, 날짜가 되면 그날 치과에 가서 이거 스케일링도 그 날짜 맞춰서 할 것 같은 생각은 없으면 거기 한번 가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 예. 공원장님이 올해 12월이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예. 그렇구나. 그렇군요. 예. 또 뭐 좋은 날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또 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네. 만들어보죠 뭐. 예. 네. 그리고 혹시 유현진 대표님, 이건 사담인데, 거기 가가지고 치과에 가서 이 스케일링 같은 거 해봤어요? 예. 해봤습니다. 해요? 네? 다른 데서 했을 때하고 비교가 되는 게 있었을까요? 혹시? 뭐 다른 데 안 해보셨나? 아니요, 많이 해봤는데 뭐 스케일링 자체는 이렇게 뭐 별 크게 차이가 차이는 난다 없어? 이런 생각은 저는 안 들었어? 누워서는 그것까지 생각 안 들고 근데 이제 가는 김에 원장님도 한번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 또 아는 분들 계시니까 뵙고 요렇게 하니까 그거 자체로 이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들 뭐 네. 최고의 명이다 생각하고서 이제 믿고 가는 거죠. 뭐. 근데 실력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그렇게 저도 이제 그 방배동에 이거 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거기서 오래 다니다가 이제 스케링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거기를 몇 번 갔어요. 근데 마지막 갔을 때가 작년 12월인가 11월에 스케링인가 그거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하는 거랑 또 직원이 하는 거는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이 많아서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이 스케일링 하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거칠게 한다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이게 직원에 대한 왜냐면 일하는 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 별것도 아닌데 아주 그걸 섬세하게 해야 돼. 둔탁하게 하면 사람들이 이의 그 소리 때문에 청각이 가까우니까 더 공포심이 심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사업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혹자는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는 있는데 정말 누군가가 친하면은 저는 뭐 공원장님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그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유영진 대표님이 경험이 있다면 근데 사람이 남의 경험을 얘기하는 건 또 공감이 안 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충성 고객이 돼야 되는데 물론 가보니까 손님이 되게 많으니까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 이제 우리처럼 거리가 먼 데서 가는 사람들은 저는 뭐 가도 그 원장님 안 보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쁘신데. 그런데 그 마지막 갔을 때 그런 게 느낌이 있어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드려도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 근데 대부분 치과에서 그 스케일링은 거의 원장이 생각 같지? 전체를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신입 그러니까는 위생사가 새로 들어온 신입이 하는구나. 그래서 예, 그런 그렇겠구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래.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치성 양 따라 가지고 양이나 상황 따라서 그럴 때 있고, 그리고 이제 겉에 있는 거 뗄 때 하고 겉에를 긁어낼 때 하고 그다음에 잇몸 안쪽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가끔 이제 그 원장이나 의사들이 이렇게 뒷마무리할 때 이럴 때 할 때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거 하면 시간 아까우니까 그때 좀 일찍 가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 혹시 날짜가 되면. 예. 한번 저기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 모임이 없으면 그냥 제가 날짜 잡아서 저는 이가 잘못됐을 때는 공 원장님한테 아니야 그래도 그냥 직원한테 예약만 하면 돼. 그리고 공 원장 안 보고 와도 왜냐면 바쁘시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만약 모임이 없으면 제가 날 잡아서 아무 때나 갔다 오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하루 좋은 주말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 되세요. 좋습니다.